안녕하십니까, 박곤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동기 전동기의 V곡선하고 동기 발전기의 V곡선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동기 발전기의 V곡선하고 동기 전동기의 V곡선은 결론만 따지면 같은 곡선이고 똑같은 해석을 해야 되는 곡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는지를 갖다가 체크를 하면 우리가 이제 헷갈리진 않은데 어디선가 달라졌는지를 갖다가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무효전력에 대한 공급과 흡수에 대한 이야기죠. 무효전력에 대한 공급과 흡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발전기는 이제 공급이나 또는 발전기는 흡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그려봤어요. V곡선을 그려가지고 여기는 이제 계자 전류가 되죠. 계자 전류가 되고 여기는 이제 전기자 전류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게 이제 동기 전동기든 동기 발전기든 이렇게 V곡선이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똑같은 형태고. 근데 이제 해석하는 관점에서 여기가 발전기면 여기를 갖다 무슨 운전이라고 불러요? 이때 여기 영역을 무슨 운전이라고 불러요? 지상운전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상운전 이렇게 부르고 이거는 무슨 운전이라고 불러요? 진상운전 이렇게 부르잖아요. 진상운전, 지상운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당연히 계좌전류 키웠으니까 과여자 운전이잖아요. 과여자 운전. 여기는 당연히 저여자가 되고, 그죠? 예. 그리고 여기다가 그럼 무효전력 입장에서는 뭐냐? 무효전력을 갖다가 공급하는 운전이죠. 여기는 뭐냐? 무효전력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운전이에요? 예, 무효를 흡수하는 운전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전력계통 입장에서는 뭐냐면 무효전력을 이게 부하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부하 입장에서 무효전력을 갖다가 달라고 하는 주체는 누구냐? 공급하면 달라고 하는 주체가 있을 거예요. 달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를 딱 찍어야죠. 전동기죠, 전동기. 전동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동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전동기 중에서도 어떤 전동기가 있습니다. 90% 이상이 유도 전동기예요. 또 그다음 몇 %는 뭐 동기 전동기가 있겠죠. 얘네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얘네들을 대상으로 이게 공급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 전동기가 뭐냐면 전체 전기 에너지를, 전력계통의 에너지를 갖다 사용하는 것에서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계통 입장에서 무효전력을 공급한다고 얘네들이 대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있다면 뭐예요? 변압기죠. 변압기에 엄밀히 말하면 자화전류죠. 그 자석, 1, 2차, 2차선 넘겨지는 그 자화전류를 만들기 위한 그 에너지죠. 그걸 공급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무효전력을 공급한다. 걔를 공급하기 위한 거예요. 대상 자체가 얘예요. 그러면 이 얘가 사용하는 무효전력은 뭡니까? 우리가 진상이니 지상이니 굳이 말했으면 진상 무효전력입니까? 얘가 사용하려고 하는 무효전력이 지상 무효전력입니까? 두 군데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대상이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얘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지상 무효전력이잖아요. 즉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즉 L이죠. 애들 모델링하면 L이잖아요. L이니까 그 L에서 자기장을 만들고 그 L에 자기장을 공급하기 위한 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받아야 될 대상은 뭐냐면 지상 무효전력을 부하는 요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을 우리가 어차피 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를 뺀다면, 그래서 이게 전제 조건은 무효전력을 공급한다는 얘기, 말을 안 해도 그 지상 무효전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기는 공급자니까, 그러면 지상 무효전력을 달라고 그러면은 발전기는 무슨 무효전력을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상 무효전력을 달라고 하는데 진상 무효전력을 주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당연히 지상 무효전력을 달라고 하면 지상 무효전력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상 이게 전류 방향 잡을 때 부하 관점에서는 이렇게 잡고 가는 거죠. 부하 관점에서는 자기 들어간 쪽으로, 자기 쪽으로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는 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 전류를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는 거냐.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상을 달라가면 지상을 공급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전류 방향을 어떻게 놓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 결과가 달라진다겠죠. 공급이 될 수 있고 흡수가 될 수 있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을 할 때는 전류 방향을 어떻게 놓고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발전기다 보니까 당연히 전류 방향을 어떻게 놓고 해석합니까? 이렇게 놓고 해석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석 안 하잖아요. 이렇게 놓고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즉 공급자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정상적으로 나오죠. 지사 운전을 한다는 거죠. 과여자 운전이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운전이 맞고요. 그죠? 무효전력 공급하는 운전이 맞고, 이게 과여자가 맞고, 그죠? 예. 과여자 시키면 무효전력 공급한다고 맞잖아요. 그죠? 그 운전은 정확하게 무슨 운전하고 맞아들어요? 지사 운전하고 맞아들어가는 거죠. 이게 가장 뭐냐면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가장 정상적인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뭐가 들어오냐면 동기 전동기에 이제 V곡선을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헷갈리고 뭔가 반대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진다. 아니다. 똑같은 거라는 이야기죠. 얘는 원래 전동기는 소비자잖아요. 우리가 전동기는 에너지를 쓰는 놈으로 늘 사다 보니까 해석을 늘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석을 전류 방향 보세요. 전류 방향만 달라요. 해석할 때. 전류 방향은 내 마음대로 잡는 거라겠잖아요. 내 마음대로 잡는데 해석한 결과를 다르게 해석하라겠잖아요. 전류 방향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다 드렸던 거예요. 해석 방향을 전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해석되는 거잖아요. 공급이 뭘로 바뀌어요? 소비로 바뀌어버리고, 소비가 공급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달라졌는데 여기는 무시하고 뭐냐면 마지막 결과에서만 뭔가 차이를 이게 하려고 하니까 혼동스러운 거죠. 여기서부터 달라졌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전압방정식 세우더라고 또 보세요. 과여자 운전은 똑같아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과여자 운전한다 그러면은 여기를 올리는 거 똑같아요. 전동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과여자 운전하면 얘가 올라가잖아요. 얘가 키워져. 얘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계통은 이제 그 무한대 계통. 무한대 계통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한대로 유효전력도 공급할 수 있고 무효전력도 공급할 수 있는 계통, 즉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계통이에요. 무한대로 뭐냐면 무효전력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전압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석은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계통전압으로 보시면 돼요. 발전기 단자전압으로 보시면 안 돼. 발전기 단자전압으로 보시면 안 되고 뭘로 봐요? 아주 큰 계통과 물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딸랑 뭐냐면 한대 계통과 이제 물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일정한 조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일정한 조건으로. 자, 어쨌든 그러면 내가 여기를 갖다 과여자를 시키면 여기 유기기전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뭐냐면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고 흡수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똑같이 계좌전력 올리면 얘가 올라가니까 뭐예요? 무효전력 입장에서는 이거 다 생각하지 말고 무효전력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때야 돼요? 이쪽 전압이 올라갔으니까 이쪽 전압을 돌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전력을 똑같이 공급하는 운전이 돼요. 똑같단 말이에요. 무효전력을 여기도 공급하는 운전이 돼요. 똑같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이걸 낮추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도 전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효전력을 어떻게 하는 운전이 돼요? 똑같아요. 흡수하는 운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흡수하는 운전이에요. 이게 완벽하게 똑같단 말이에요. 발전기나 전동기나 완벽하게 똑같은 거야. 근데 뭐냐면 단 하나 뒤에서 이 전류 방향을 하나 이렇게 잡아놓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 해석했기 때문에 표현이 하나 달라진 게 하나 있어.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뭔가 좀 혼동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강의를 굳이 찍게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결론은 같은데 뭐 하나가 달라진다. 요 전류 방향을 우리가 다르게 놓고 통상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책이라든지 모든 여러분 자료에는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전압방정식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전류 방향 이렇게 잡았으니까 전압 강화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발생하는 여기 그러니까 이쪽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V에다 플러스 전압 강화 더한 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전압방정식을 세워서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봤대요. 전압 강화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E하고 유기기 전력하고 전압 강화 더한 게 V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전압 방정식이. 전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전압 방정식이 좀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얘를 가지고 해석을 한 거고 얘는 얘를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게 돼 있죠. 전류 방향 때문에 생기는 어떻게 보면 오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과는 똑같은데도 말입니다. 자,
과여자 운전 한번 시켜봐요. 발전기는 이와 같이 전류 방향을 나가는 방향으로 했잖아요. 즉 공급자 방향으로 설정을 했다는 이야기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았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소비자 입장, 즉 부하 입장으로 얘는 전압방정식이 세워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똑같은 이 전압방정식을 가지고 한번 과여자 운전 한번 시켜볼게요. 뭐 일정한, 여기는 발전기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발전기 입장에서는 일정한 그 유효전력을 어느 정도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효전력 어느 정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건 이 축은 고정된다겠죠. 일정 출력, 유효전력을 일정하게 두면은 유효분 전류는 항상 일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P가 된다겠죠. 이 삼각형에서 P, 이것도 이제 일정한,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구속 조건이 되죠. 일정한 유효전력을, 이게 지금 순수하게 이제 이 해석은 무효전력 관점에서만 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 조건을 P는 그냥 일정하게 잡아둔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발전기를 저여자 운전시키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전압방정식은 이 V를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이 V를 기준으로, 요 V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역률 1로 잡아놓은 거죠. 역률 1을 전압과 이 전류가, 전압과 전류가 역률 1인 조건으로 잡아놨어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과여자 운전하면 얘를 키우는 거잖아요. 얘를 갖다 키워보면, 얘는 갖다 구속 조건에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높이를 일정하게 둔 상태, 즉 P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것만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전압방정, 이 페이저도가 완성이 되려면 전압강은 이와 같이 JXX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좀 잘못됐죠? 잘못됐죠.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전류까지 곱해져야 되죠. 여기까지 전류까지 곱해져야 되죠. 자, 이게 전압강하니까 요 부분이죠. 자, 전류까지 곱해져야 되죠. 그러면 전류 위치는 지금 요게 아니라 이제 이쪽으로 이제 변화가 생겼겠죠. 이것보다 90도, 90도 어떻게 돼요? 90도? 그쵸? J라고 하는 연산자는 어떤 연산자가 있어요? 90도 앞서게 하는 연산자 있어요. 전류보다 90도 앞선 게 요거니까, 전류보다 90도 앞선 게 이거니까 전류는 이렇게 뒤져 있겠죠. 전류가. 이렇게 그러겠죠. 즉, 과여자 시키니까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돌더란 이야기죠. 즉, 어떤 모드로 돌더란 이야기예요. 운전 모드 따지면 지상 전류를 공급하는 모드. 즉, 이게 뭐예요? 이게 지상 무효 전력인 거죠. 지상 무효 전력을 갖다가 공급하는 모드가 되는 것이죠. 지상 운전.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는 과여자 운전하면 무슨 운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운전한다고? 지상 운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모터는 이렇게 해놓고 전압방정식을 이렇게 세워놓고 얘는 이제 유기기전력 2를 기준으로 이제 페이저도를 잡은 거죠. 네, 페이저도를 이렇게 잡은 거죠. 똑같이 과여자를 한번 시켜봐요. 얘를 올려봐요. 똑같이 과여자 운전을 하면 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커지면, 이렇게 과여자 시키면 이렇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압방정 얘는 항상 일정하게 잡아둔다 하겠죠. 해석 조건상 얘는 무한대 계통에 있는 계통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압강가 요렇게 발생해죠. 요렇게 되겠죠. 자, 유기기전력하고 전압가가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화살표방에 이렇게 되죠. 이것과 이게 더해진 거죠. J의 IXX가 되겠죠. 이게 더해진 게 V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J가 있죠. 전류보다 90도 앞선. 전류보다 90도. 그러면 여기보다 이제 90도 뒤진 전류를 갖다 그려줘야 되겠네요. 그죠? 90도 뒤진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보면, 자, 요게 뒤진 전류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전류는 여기에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표시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전류가. 근데 똑같은 해석인데, 똑같은 과여자인데,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전류가 돼요? 얘는 똑같은 해석이 지상 전류인데, 얘는 뭐냐면 진상 전류가 돼버리잖아요. 진상 전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운전을 하는 거죠. 당연히 지상 무효 전력이겠죠. 같은 운전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운전이 무슨 운전으로 바뀌어버려요? 여기는 진상 운전으로 바뀌죠. 진상 운전으로 바뀌고, 여기는 무슨 운전이에요? 지상 운전이에요. 이게 이제 도대체 왜 이게 다 똑같은데 왜 이건 진상 운전이고 얘는 지상 운전이고 이렇게 되냐는 이야기야. 다 똑같은데 왜 말이 여기서 바뀌냐. 진상 운전이고 얘는 지상 운전이고. 여기는 캐패시티브 오퍼레이션이고 여기는 인덕티브 오퍼레이션이고. 뭐가 차이가 나냐.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다 똑같은데, 그것도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진상운전이면, 그러면 얘가 진상운전이면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합니까? 진상 무효운전이면 얘가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합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한다고요. 지상 무효전력. 똑같이 지상 무효전력. 근데 우리는 여기는 진상운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럼 진상운전이면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 착각 속에 이제 빠지는 것이죠. 자, 저여자 운전하면 또 반대로 바뀌는 거죠. 저여자 운전하면 이제 여기 같은 거 발전기 같은 거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제2의 IX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류가 90도 뒤지니까 여기는 진상 운전이 되고, 여기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상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진상 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줄이면 전압 강화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전압 강화가 E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죠. 제2의 IXX 이렇게 돼야 되죠. 2하고 전압 강화가 더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류는 이것보다 뒤져야 되니까, 이것보다 뒤져야 되니까 이런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럼 즉 무슨 이야기냐면 지상 전류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상 운전, 여기는 진상 운전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또 이게 반대가 돼. 근데 이 반대가 된 이유를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들으시면서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반대로 해석이 됐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까 전류 방향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놨기 때문에.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그 전류 방향만 다시 바꿔놓으면 이 말이 같아져.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이제 이 문제는 해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똑같은 부위거든요. 똑같은 해석이에요. 완전히 똑같은데, 이거는 전동기에서는 이렇게 쓰고, 발전기에서는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전동기를 이렇게 쓰다보니까, 동기 조상기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기 조상기도 동기 전동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똑같이 이렇게 커브를 그려서 항상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럴 때, 여기 부분만 닫혔잖아요. 여기 부분 하나만 봅시다. 하나만 보면 되죠. 발전기에서는 이게 지상운전이라고 했죠. 똑같이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운전이에요. 근데 얘는 갖다 진상운전을 하기 때문에 어떤 놈 진상운전이냐면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 모터죠. 여기가 개통전압이죠. 무한대 모터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전류를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뭐냐면 모터를 뭐로 본 거예요? 여기가 공급자로 본 거예요? 아니면 소비자로 본 거예요? 소비원으로 본 거예요. 소비원으로 먹고 얘기를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내가 소비하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정확하게 보세요. 자, 소비자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진상 운전했다는 것은 뭐예요? 얘가 뭐 했다는 거예요? 진상 무효전력을 뭐예요? 제가 소비하는 소비자인데 소모한 거예요, 소모. 진상 운전을 했다는 게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상 무효전력을 소비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진상 운전했다는 것은. 그럼 이건 이거겠죠. 만약 이쪽이면 뭐라고 이야기해도 지상 운전이라는 것은 지상 무효전력을 내가 소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전류 방향 이렇게 공급자라고 해서 방향을 바꾸면 어떤 해석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바꿔버리면 나는 공급자라고 놓고 전류 방향 바꿔서 보면 이상하게 180도 돌아간 거잖아요. 돌려놓고 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 공급자 입장으로 본다는 게 여기다 개통에 공급하는 입장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하는 입장으로 보면 180도 돌아간 거잖아요. 공급자 입장으로 바뀌면 소모를 뭘로 바꿔야 돼요? 내가 돌리면 뭐예요? 공급으로 바뀌어야 되고 얘도 같이 바뀌어야 되겠죠. 전류가 여기서는 여기 들어오는 전류는 진상 전류였으면 V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진상 전류였으면 이 전류는 무슨 전류여야 돼? 이게 돌려놓으면 이 전류에 바뀌어야 돼요. 당연히 무슨 전류여야 돼? 전류도 지상 전류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바꿔놓고 보면 이 화살표만 돌려놓고 해석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화살표 이렇게 놓고 해석할 때는 진상 이렇게 해석해야 돼. 좀 귀찮긴 하지만 진상 무효전력을 소비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내가 다시 얘를 갖다가 공급원 입장으로 내가 말을 바꿨으면, 즉 뭐냐면 전류 방향을 바꿔서 해석을 하면 결국 얘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소모가 뭘로 바뀌어야 되고요? 공급으로 바뀌어야 되고, 공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진상을 뭘로 바꿔야 돼? 지상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거 똑같잖아요.
여기서 바뀐 거야, 우리가. 지상 운전하고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넣고 공급자 입장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지상이 나오는 거고, 얘는 뭐냐면 소비자 입장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뭐냐면 뭐가 나온 거예요? 진상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이런 거야. 진상 무효 전력을 나는 소비한다. 왜냐면 나는 소비자 관점에서 해석을 이렇게 소비한다는 거지. 근데 그 말을 바꿔야 돼. 그 말을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운전으로 바꿔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에는 신경을 쓰지 마. 원론적으로 이런 말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원래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결론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게 진상운전이냐, 지상운전이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 운전 자체가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운전이냐, 흡수하는 운전이냐,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과여자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높아지죠. 개통전압은 V로 일정하게 잡아뒀으니까 자기가 전압이 높아지잖아. 그럼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뭐가 돼요?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운전이 되죠. 그 무효전력은 다 통틀어서 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진상이란 말을 쓰면서부터는 우리는 헷갈린다. 근데 진상이란 말을 쓰면서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우리 헷갈리신 분들은 지금 이 단어를 쓰면서부터 여기서 바로 헷갈림이 들어온 거죠. 해석이 내가 공급자 입장으로 해석이 됐느냐,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 해석됐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무효전력 이야기하면서 제일 잘못된 표현이 이거라고 했죠. 캐패시터 있잖아요. 콘덴서잖아요. 콘덴서 너가 이게 개통이죠. 개통이나 이제 부하죠. 개통에 무효전력 공급장치라고 이야기할 때 무효전력 공급장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C를 무효전력 공급장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무효전력이 뭐겠어요? 당연히 지상 무효전력 공급장치죠. C가 무효전력 공급한대요. 근데 그러면 가장 틀린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해서, C는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한단 말이 가장 틀린 말이라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기사시험 보더라도 아직 고스란히 이 표현이 있어. 이 표현이 맞는 표현으로 아직도 그렇게 쓰고 있어. 엄청나게 잘못된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쓰고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 C는 이렇게 잡아놓고 늘 해석하잖아요. 이렇게 잡아놓고, 즉 소비자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놓으면 진상을 굳이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걸 먹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걸 먹은 거잖아요. 먹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요? 진상 무효 전력을 소비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내가 공급자라고 내가 해석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 돌려줘야 맞지. 이렇게 돌려놔야지 맞지. 이렇게 돌려놔야 맞지. 돌려주면 전류를 180도 이상을 돌려놓은 거잖아요. 돌려놓고 뭐냐면, 여기 공급자 관점에서 그러면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표현으로 공급자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려면 어떻게 말해야 돼? 진상을 뭘로 바꿔줘야 돼? 위상이 180도 돌아갔으니까 지상으로 바뀌어놔야죠. 그 다음에 무효전력을 뭐예요? 소비가 아니라 뭐예요? 흡수가 아니고 뭘로 바꿔야 돼요? 공급.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C를 갖다 무효전력 공급장치라고 표현하잖아요. 무슨 무효전력이요? 지상 무효전력. 이렇게 돌리니까, 이쪽 돌아가니까 당연히 이 전류는 지상 전류가 되지. 이쪽은 진상, 이렇게, 이 방향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땐 진상 전류지만, 이 전류는 지상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C는 지상 전류를 공급하는 거야. 공급자 입장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무효전력 공급장치라고 이야기하지, C를 무효전력 흡수장치나 소비장치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근데 반대로 L을 갖다가 무효전력 소비장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무효전력 많이 남아돌면, 즉 C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그 무효전력 흡수하기 위해서 뭘 단다고 해서 L을 단다고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헷갈린 거야, 우리가. 그래서 자, 앞에 첫 그림 다시 볼게요. 여기서부터 체크를 하셔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왜 여기는 진상이냐? 진상 맞지. 진상 무효전력을 아까 과여자 시키니까 뭐예요? 진상운전 했잖아요. 진상운전 하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진상운전 맞지. 진상 무효 전력을 갖다 지금 뭐로 본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뭐예요? 흡수한 거예요, 흡수. 소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이렇게 해석하면. 근데 내가 공급자로 해석하려면 이걸 갖다 그대로 돌려놔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요 방향 똑같이 맞춰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해석하려면 요 말이 한번 뒤집어야 되겠지. 진상이 아니라 전류가 뭐냐면 90도 앞선 전류가 아니라 이제 뒤진 전류 밖에 180도 돌아간 거잖아. 그러니까 지상지죠, 지상. 무효전력 그대로 내려오고, 무효전력 들어오고, 흡수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자니까 이제 흡수의 반대말이 돼야 되겠죠. 다 바뀌어놨으니까,
예, 공급이 되겠죠. 지상 무효전력 공급. 이 방향 공급 방향이야. 이쪽 방향 공급 방향으로 놓고 보면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운전이 예로 보면 진상운전이란 말이야. 진상운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기준이 확 잡혀 있으면은 이런 말을 써더라도 조금 안 헷갈리는데 지상과 진상무효전력, 진상무효전력, 지상무효전력 왔다 갔다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헷갈려요. 그죠? 근데 헷갈릴 때 한 번만 체크할 게 뭐냐면 얘를 해석을 내가 요렇게 놓고 해석을 했냐, 요렇게 놓고 했냐, 내가 소비자 관점에서 해석을 했냐, 아니면 공급자 관점에서 해석을 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란 말이에요. 물어보고 나서 얘는 공급자 관점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전류는 얘가 지상운전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지상운전을 공급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지상무효전력 공급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얘는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진상운전 했으면 뭐예요? 진상무효전력을 소비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죠? 근데 동기조상기는 무효전력 공급장치나 흡수장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여자 하면 무효전력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때 그러면 진상운전이니까 그러면 진상무효전력을 공급하나? 근데 또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사람 미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아, 진상운전이니까 진상무효전력을 공급하나? 이게 아니라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해놓고 진상무효전력을 소비하는 거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으면 진상무효전력을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줘야죠. 뭘로요? 지상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은 180도 돌아가야 되잖아. 위상이 돌아가야 되냐. 그것은 지상전류인 거죠. 지상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운전이 동기 전동기에서는 뭐라고요? 진상운전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진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강의를 안 할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왜 그 책들에서 왜 무효전력 C를 놓고 무효전력 공급장치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걸 무효전력 공급장치라고 말하냐. 그러면 이제 무효전력이 앞에 말을 지상이란 말을 빼놓고 쓰니까 그러면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나? 근데 또 보니까 전기 기사나 이런 문제를 보니까 C는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한다고 또 돼 있어. 근데 그걸 갖다 다 맞는 걸로 돼 있어. 그게 틀린 걸로 안 돼 있어. 아직까지. 그걸 수정은 안 해놨어. 가장 틀린 말인데도 불구하고 진상 무효전력을 소비하는 겁니다. C는 진상 무효전력을 소비하는 거예요. 자기는 소비하는 거고 전류 방향은 항상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다 모든 책을 그래서 유심히 보세요. 어떻게 놓고 해석을 하는지. 한 군데도 이렇게 놓고 해석을 안 하고 C를 놓고 C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개통을 놓고 이렇게 놓고 해석을 안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면서도 맨날 진상 무효전력을 소비한다고 해석을 공급한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완벽하게 틀린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사 공부하면서 전기 초보자들이 그거 기사 딸 때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 떡하니 그게 아직도 수정이 안 되고 있으면은 그거를 오해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전기인들은 뭐냐면 이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늘 못 풀어. C는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는데, 이게 자꾸 말이 안 맞아, 이게. 말이 안 맞아. C는 진상 무효전력 공급한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말이 다 안 맞아. 진상 운전한다는 것이 무효전력 공급한다는 운전을 하고 말하는데, 아니, 받아 쓰는 놈은 진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상이 필요하다는데, 그 말하고도 안 맞아,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거냐. 해석하는 근거에서 잘못된 거야. 내가 공급자로 해석을 했느냐 아니면 소비자로 해석을 하고 있느냐. 그것부터서 뭐냐면 정확하게 아무도 그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 안 해주고 나서 다 해석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뭔가 반대처럼 돼버리잖아. 전동기하고 발전기는 뭔가 반대다. 그 단어 진상운전이냐 지상운전이냐 그 단어만 바뀌었고 무효전력 관점에서 완전히 똑같죠. 자, 과외자 시키니까 무슨 운전이라고요? 과외자 시키니까 똑같이 무슨 운전이에요? 무효전력 공급하는 운전이고. 왜? 전압이 높아졌잖아. 전압이 높아지면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간다겠잖아. 무조건 무효전력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속 확인시켜 드렸고 제가. 그리고 얘를 줄이면, 얘를 저여자 시키면 얘가 떨어질 거 아니야. 얘가 더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무효전력이 이쪽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이쪽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그럼 내가 무효전력 흡수하는 운전이 될 거 아니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얘가 무효전력을 흡수하니까 무효전력 흡수할 때는 얘는 L처럼 작용하는 거고 여기 똑같은 거죠. L처럼 작용하는 거고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운전할 때는 여기는 뭐처럼 되고 여기도 C가 되는 거고 얘도 C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본다면.
무효전력 공급하는 데서는 얘가 C처럼 작용하는 거, 우리가 캐패시티브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같이 연결이 돼야 되죠. 자, 이렇게, 제가 앞에서 강의를 좀 하긴 했는데, 가장 제 생각엔 그래. 제 생각에 뭐 때문에 이런 오해가 빨리 안 풀릴까라고 했더니 이건 것 같아. 제 생각엔 그래. 콘덴서를 놓고 볼 때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한다는 걸 갖다가 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늘 헷갈릴 것 같아요. 늘. 그래서 그 부분부터 조금 수정을 하는데 어디서 잡아야 되냐. 내가 해석을 할 때 전류 방향을 공급자로 놓고, 공급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로부터 나가는 방향이야. 나가는 방향으로 놓고 해석을 했느냐, 아니면 들어오는 방향으로 해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해석하는 그 결과가 다르게 해석해서 그런다는 이야기야.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좀 우리가 좀 잘 한번 정리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